네, 오늘은 일곱 번째 강의죠. 그 사물 인터넷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 온라인 강의는 그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 향상과 이해력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 여러분 요 동영상 강의만 가지고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적, 참고 도서 같은 것을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는 그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들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보드들, 그것도 이제 오픈 소스,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하드웨어 보드죠. 아두이노를 가지고 그 중심으로 그 기능이나 구조,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전자적인 회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전차 시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방법을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론으로 끝나면, 이론 학습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요. 이런 시스템용 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그 SDK, IDE라고 하는 그런 공개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실습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아주 배가가 되겠죠. 본 강의에서도 후반부에 아마 아두이노를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그런 사물 인터넷 구축 실습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말이죠. 물리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객체들, 소위 센서들입니다. 그런 객체들과 디지털 장비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말합니다. 이 내부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탑재하고 있는 그런 보드를 기반으로, 즉 회로 기판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 컴퓨팅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통신 기능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아두이노 보드의 활용 분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들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도록 그 복잡한 과정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잘 구성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아주 수준이 높진 않지만 기본적인 기능, 동작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는 로봇이나 온습도계, 그리고 동작 감지기, 음악이나 사운드 장치, 그 다음에 뭐 조명 제어 같은 그런 스마트 홈 구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장난감이나 교육용 로봇 프로그램을 연습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아두이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단 아두이노 보드는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나 또는 맥 OS, 즉 맥킨토시에서 만든 그 PC류죠. 이런 데서 사용되는 OS 운영체제, 그 다음에 리눅스 운영체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운영체제에서 모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래밍 환경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환경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숙한 노련한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즉 초보자들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배워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능력만 갖추면 충분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IDE죠.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된 펌웨어를 USB를 통해서 손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예요. 즉 롬 같은 그런 IC 칩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미 내장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펌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성격이 강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 이제 오픈소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도구이기 때문에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그러니까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그 라이브러리 함수죠. 어쩌면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은 특정한 성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을 사다가 구에다가 껴 넣으면 전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로 설계자들이 손쉽게 자신만의 어떤 모듈, 부품을 만들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는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보드 사이즈에 따라서 보드가 크면 클수록 기능은 좀 더 많을 수 있겠고요. 우노, 듀에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노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CP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어떤 종류, 몇 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보드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류의 그 아두이노 보드들이 여러분 사진에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보드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즉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전용 IDE가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구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아두이노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 위쪽에 왼쪽에 있는 큰 보드, 크게 보여드리는 그 보드가 기본형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만 확장시켜서 보시면은요, 아두이노,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고 그 밑에 아두이노라고 써 있고요. 그 오른쪽에 우노라고 되어 있죠.
우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인데 이 보드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 즉 소위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보통 8비트 정도의 CPU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즉 286 컴퓨터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 2048 정도, 즉 2KB 정도의 메인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형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왼쪽에 보면 아두이노 메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크고 핀 개수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CPU 컨트롤러로 아트메가사에서 만든 2560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인 메모리 사이즈도 아두이노 우노에 비해서는 좀 커졌죠. 8K, 즉 8096 바이트 정도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입출력이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로 활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작고 회로가 단순하다는 그 나노,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보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우노 보드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요 나노라고 하는 요 보드를 활용을 주로 합니다. 테스트는 우노로 하고 그 다음에 소형 시스템에 탑재할 때는 이제 나노 보드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연산 능력은 우노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미니 마이크로 USB 단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 입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가장 아두이노 보드의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노 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구성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 보드에 둘레로 숫자가 써 있죠. 1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검은색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 숫자는 앞으로 말씀드릴 그 부품들을 의미합니다. 1번, 2번은 그 전원 단자입니다. 그래서 USB 단자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받고요.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주로 1번 단자를 전원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 원격 동작을 조작할 때는 이제 2번 단자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기도 해요. 2번 단자의 전원은 통상적으로 건전지나 또는 그 교류용 충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아두이노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입력 전원은 직류 6V부터 12V 정도의 직류 전압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이런 전자회로의 민감함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9V의 건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원격지, 즉 멀리 떨어진 곳이나 또는 이동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2번 단자를 이용해서 2번 단자의 교류 전원을 이용해서 연결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요, 이제 어떤 핀들이 주로 보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아두이노 보드를 보시면
핀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5핀 할 때 아시죠? 그 핀이 돌출돼서 고정돼서 이렇게 빼쪽빼쪽 나와 있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이 센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부터 6번까지의 핀은 이제 소위 그 전선인데요. 단단한 전선인데 그 껍데기, 피복이라고 하죠. 그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상태의 그런 전선을 말합니다. 그런 전선을 여기 나와 있는 3번부터 6번 핀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복을 벗긴 전선을 회로 용어로 점퍼라고 해요. 점퍼. 점프한다라고 할 때 점퍼예요. 그다음에 7번에서 8번 이 두 개의 핀은 주로 회로기판에다가 소자를 꽂아서 직접 제어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핀의 기능을 알아보면요. 3번 핀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죠. 3번 핀은 주로 접지에 사용됩니다. 접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전원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값을 정해놓고 그 기준값이 되는 값을 우리가 접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 그라운드라고 해서 GND라는 영어 약자를 씁니다. 센서와 보드 사이의 기준 전압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죠. 이 기준 전압에 따라 신호 크기 또 반응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기준 전압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3V로 했다 하면 전위차를 플러스 9V로 두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2V가 꽂혀져야지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핀과 5번 핀은요, 전원 용도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아두이노 보드는 두 가지 전원을 주로 씁니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센터가 구동할 수 있는 전원을 공급해 줄 때는 5V를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모듈이 필요한 에너지는 3.3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핀에는 5V, 5번 핀은 3.3V를 분류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번 핀은 전부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0부터 A5까지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A는 아날로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핀이에요. 주로 0에서 5V 사이의 아날로그 값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로부터 센서가 보내주는 아날로그 출력 값을 이 6개의 핀을 통해서 입력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핀은요, 7번 핀과 8번 핀이 있는데요. 7번 핀과 8번 핀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핀이 아주 개수가 많죠. 주로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를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핀들인데요. 그 중에서 8번 핀은 PWM용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PWM이라는 것은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이라는 펄스 폭 변조라고도 부르죠. 그런 핀인데요. 디지털 출력을 변조해서 아날로그 출력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는 핀입니다. 나중에 이제 PWM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핀은요, 아날로그 입력 핀의 상한 전압 값을 외부에서 설정할 때 이용하는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9번 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리셋 버튼입니다. 10번, 요 10번이 이제 리셋 버튼인데요. 요것은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는 프로그램 동작을 취소해 버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시동하고자 할 때 눌러주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실제 아두이노 보드가 정상적으로 다시 동작이 되게끔 해주죠. 이게 이제 10번 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12번과 13번 핀이 있죠. 이것은 11번 핀은요. 11번 핀은 LED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될 때 요 LED의 불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12번 핀은요. 12번 핀은 아두이노가 외부에 있는 장치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LED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LED 옆에 TXRX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확대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TX와 RX라고 하는 그 두 개의 LED가 있는데 이 TX는 트랜스미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 LED가 깜빡깜빡거리면 데이터를 송신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RX의 LED가 깜빡거리면 데이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깜빡거리는 것을 우리가 점멸이라고 하죠.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점멸이라고 하는데 점멸하면서 이것들을 동작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하단에 보면 13번이죠. 13번은 뭐냐면 소위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아트메가사에서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 주된 역할은 아두이노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계산하는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아트메가사의 아트메가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능이나 속도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즉 제한되는 그런 프로세서죠.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일반적인 운영체제를 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의 특성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스케치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프로그래밍을 미리 해놓고, 즉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다 했을 때 그때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전송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32비트 이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보드도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메가 이 프로세서 8비트 프로세서와 32비트 프로세서의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8비트 프로세서 전력 소모는 좀 적고요. 32비트 프로세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처리 속도도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반면에 구조는 단순하고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32비트 프로세서는